오늘은 입장 차이라는 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말은 참 간단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되려면 일단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의 관점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최소한 우리가 영원히 나고 죽는 일이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인식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내 몸이라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번 생애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도구라는 것. 부모, 형제들 역시 각자 그런 존재들인데 이번 생에는 인과의 법칙으로 인연을 맺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워낙 끊임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셔서 그러려니 하실 테니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히틀러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히틀러, 시대의 악인이죠. 아마도 전 인류사에 히틀러만큼 유명한 악당도 없을 거예요. 그가 일으켰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살과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상 같은 일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꺼내기도 민망해집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벌인 일일까요? 한 개인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히틀러가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혹시 1,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히틀러는 그저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하고 떠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언제든 핍박이 과도하면 반발력도 그만큼 커져서 오히려 대량의 유혈사태가 벌어진다는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가만히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에게 가해졌던 주변국들의 압박은 독일인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였지 말입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꿈틀대고 죽겠다고 벌어진 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즉 살아남기 위해서 독일인들이 선택한 것이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잘했다 잘못했다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뿐이라서 여기에 어떤 정의라든가 선악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이 정하겠죠. 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이 세상에 내보낸 우주의 입장에선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의 이 지구별의 상황을 보자면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었을 거예요. 우리 인류는 자본이 급성장하면서 제국주의가 팽배됐고요. 이 넘쳐나는 힘을 주체할 만한 인격은 갖춰지지 않았었으니까요. 어차피 누가 됐던 힘의 충돌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단지 그 방아쇠 역할을 히틀러라는 사람이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덕분에 지난 80년간 인류는 이 지구가 흔들릴 만큼의 전쟁은 피해왔습니다. 이것이 히틀러의 교훈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히틀러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아주 비약적인 논리마저 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지구별이 이만큼 평화로웠던 적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런 것이 입장의 차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 지구별에서는 뭔가 모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 우주가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표현해야 맞겠네요. 인류의 변화를 이 지구별의 차원에서만 바라봐도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97%가 전쟁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풍요는 인류 역사상 맛본 적이 없죠. 맨날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이 일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지구별에 살고 있는 인류는
몇몇의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로 죽고 죽이는 일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구별에 사는 인류가 문맹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인류가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유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글을 배우게 되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고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쉽게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권력이나 경제력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돈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자발적인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더 이상 힘의 논리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개인의 일상이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일상적인 일이 된 건 이 지구별에서도 특별하기론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구별의 시간으로 보자면 아주 일시적인 일이지 절대 영원할 수 없는 찰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조금 시야를 돌리면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아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이 정의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주가 모의 중인 꿍꿍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지금 우리들이 부여잡고 있는 안전핀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전 인류가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 달려가다가 결국 공멸하고 말게 됩니다. 물론 이 우주는 자신의 꿍꿍이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공멸로 달려갈 수 없도록 또 뭔가 다른 조화를 부리겠지만 말이죠.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입장은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크게 다를 만한 거리도 못 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야기 주제가 크다 보니 이야기가 좀 산만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히틀러조차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인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 일을 하늘이 용납할 리가 없다는 것을요. 특히 요즘처럼 좌표 찍고 낙인 찍는 좌파들의 문화는 정말 하루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이 나라가 그런 놀이에 빠져서 놀고 있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주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걸 그냥 내비두고 좌시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루빨리 우주의 입장을 파악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내서 하지 않으면 정말 한 방에 훅 갑니다. 사는 건 퍽퍽한데 참 세상은 어지럽고 어디 마음 붙일 데가 없네요. 이런 고민을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각자 개인들의 고민이야 각자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텐데 우리 모두에게 같은 문제가 있다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정말 난맥상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에 필요한 문화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이지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하고 그런 어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식상한 이야기겠지만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죠.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어른은 나이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아마도 존경의 대상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존경의 대상이란 표현으로 설명하기엔 좀 난감한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이 어떤 표본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정말 개나 소나 다 갖다 붙이는 표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른의 조건으로 존경의 대상이라고 정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빨린 소리 말고 정말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에 자기 부모님을 존경한다면 나는 아마도 부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분이 하시던 일을 물려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분의 정신을 물려받고 싶어 한다거나 말이죠. 그래서 가업이나 유산을 물려받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유산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다 알고 있는 단순한 재물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유지를 받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업의 경우라면 선친의 가업을 물려받는 것보다는 그 기업 정신을 물려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령 유한 킴벌리의 유일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과연 누가 물려받았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유한 킴벌리는 그 유일한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유 회장님은 사회에도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기업가입니다. 사회의 어른이셨죠. 그런데 지금 이 유한에는 그런 어른이 있던가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어른이 실종해버렸습니다. 한때는 이런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던 시절도 있었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어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삼김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느 날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사라졌죠. 저는 김대중 선생, 김영삼 대통령 이런 양반들이 존경받았던 분들이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김종필 총재도 마찬가지였고요. 삼김은 전부 다 대통령 병이 걸렸던 사람들이었지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병원들의 창립자들은 대부분 그 시절에 존경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많은 생명을 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컸고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어른들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았지 말입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베이비 부모 전 세대들까지는 확실히 우리 사회의 어른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어른이 실종된 시기는 정확하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부터예요.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부터는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보다 나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세대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그 누구도 두질 못하죠. 누가 잘났다 싶으면 일단 깔아뭉개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표현으로는 한 자락 깔고 간다는 거죠. 이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발끈하시는 분들 쎄발리게 많을 줄 압니다만 오세요 누구든지. 긴지 아닌지 제가 다 까발려 드릴게요. 그 쏘가지와 습관들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 대표적인 양반들이 홍준표, 유시민, 유승민, 추미애 같은 분들이죠. 특히 이 50년대생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갈부가 없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낳고 기른 세대들이 바로 디지털 세대들입니다. 둘 정말 상극이죠. 디지털 세대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저는 그래도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이해하지만 디지털 세대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세대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일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밖에선 입진보하고 집에선 건달로 볼걸요. 언행불일치의 전형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이건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 너무 억세고 드세서 요즘 아이들은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처럼 내 밑으로 다 내 뒤에서 저 베이비 부모들 내가 상대할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 또 이야기가 3000% 빠져버렸네요.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되느냐를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나이가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상대를 품어 안는 마인드라면 나는 그 상대에게 어른이 된다는 거죠. 즉 상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인드라야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면 이 세상의 어른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기죠.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분은 분명히 어른이 맞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어른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상대와 똑같은 놈이라는 거지 절대 어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화를 내는 만큼 나는 그만큼 실력이 없으니까 어른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절대 그 누구에게도 간섭하거나 참견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도 하지 않죠. 이 잔소리는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저 타의 모범이 될 뿐 말로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어오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입을 열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해가 되도록 정성껏 설명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멋있어서 사람들이 따르죠. 그가 하는 일의 뜻이 너무 거룩해서 사람들은 저절로 존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어른의 모습이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결코 인간관계가 힘들다거나 그래서 독고다이로 움직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이 사회에 어른이 실종된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에서부터 자살률 1위의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들의 해법 역시 사회에 어른이 나오면 다 해결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분명히 베이비 부모들이 스타트를 끊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말년은 정말 비참해질 겁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받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할 일도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 베이비 부모 후배들인 우리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루빨리 사회 어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베이비 부모 세대들만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시기입니다. 이 고비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들이 짐이 되어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지옥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고민은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다른 누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내야 하는 우리 시대의 시대적 사명이죠. 오늘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